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논현동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유독 사이가 좋았는데요. 밖에 나가면 친모녀 사이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서로 위하고 챙겨주는 아주 애틋한 사이였죠.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시어머니가 시동생이 결혼하고 새로 동서가 들어오자 돌변하실 줄이요. 새로 동서가 들어오자 저와 동서를 차별하며 비교하는 것도 모자라 저를 박대하고 모진 말들로 구박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에게 언제나 다정했던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 돌변해 독하디 독한 아주 못된 시어머니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를 표독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시고 홀로 남편과 시동생 두 아들을 키워낸 분이었습니다. 그만큼 강단도 있으셨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워내며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인지 이해심도 넓으신 편이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시아버지가 떠나시면서 남기신 유산이 있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추가로 돈이 필요할 때면 시어머니께서도 따로 일을 나가셨고요. 그래서인지 아이를 키우며 남편과 맞벌이를 하는 저를 보며 가슴 아파하셨던 것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생각난다며 몹시 안타까워하셨죠. 요즘 회사 다니기 힘들지 않아? 영진이도 회사에서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겠다. 너희들이 예전처럼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제 좀 쉬는 게 좋지 않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물론 이제 그이 혼자 벌어도 저희 돈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는 형편이지만 버릇이 돼서 그런가 저는 일하는 게 좋더라고요. 창현이도 초등학교 6학년이라 곧 있으면 중학교 올라가고 앞으로 대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죠. 아이고, 그래도 내가 보기 안타까워서 그렇지. 젊었을 때 가진 것 없는 우리 영진이한테 시집 와서 창현이 키우면서 직장 생활까지 하고. 아가, 네가 얼마나 고생했어. 물론 지금이야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어 안심이지만 그만큼 고생했으면 이제 편히 쉬어도 되지 않겠어? 아가, 너 보면 내가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 우리 집이 일어선 것도 아가 네가 고생해서 우리 영진이 뒷바라지 해준 덕분이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이도 정말 열심히 살았는걸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희 힘들 때마다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가족 모두 열심히 똘똘 뭉쳐서 살았기에 힘든 고비도 넘기고 지금처럼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러자꾸나. 그래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혹 영준이가 속썩이거든. 꼭 시어미한테 말해야 한다. 그랬다가는 내가 이놈을 당장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네, 어머니.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게 언제나 저한테 잘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머니 마음 편하시도록 저희 두 사람 더욱 잘 살겠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아가 말만 들어도 내가 배가 부른다. 그런데 사람 변하는 건 한순간이라더니 그 이야기가 바로 저희 시어머니를 두고 한 소리라는 걸 누가 알았겠는지요.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변한 것은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면서 동서를 데리고 시댁에 방문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겠다며 시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었죠. 그 선물들을 보자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시더니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도 모자라 동서가 대기업 다닌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굉장히 반가워하더니 저를 대놓고 무시하며 냉대했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 다 내 선물이란 소리니?
예,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 둘째 며느리로 잘 부탁드린다는 제 뇌물이에요. 어머니,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첫째도 인사하러 왔을 때 딸랑 소갈비 하나뿐이었는데 비싼 화장품에 옷들에 가방에 신발에 과일 바구니에 이게 다 얼마야? 그간 있는 며느리한테도 뭘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둘째 며느리 덕에 내가 뒤늦게 아주 호강하게 생겼네.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집 며느리지. 이제야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를 보는 것 같구나. 역시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라 그런지 틀리긴 틀리네. 아이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 사람이 왜 해준 게 없어? 때마다 보너스 받아서 엄마 용돈 드리고 보약해드리고 엄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회사까지 쉬면서 엄마 병수발 들어줬잖아. 큰애 너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거랑 이 비싼 명품 화장품이랑 옷이랑 비교가 되겠어? 첫째야 뭐하니? 우리 대기업 다니는 둘째 아가 밥 먹게 소갑이 재워놨던 거랑 반찬들 해서 상 좀 차려봐라. 아휴, 나는 우리 둘째 아가랑 이야기 좀 더 해야겠다. 그때부터였죠. 시어머니와 동서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된 것은요. 그 이후 시댁에 갈 때면 저는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에서 외톨이의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 후 정말로 우리 집사람이 되자 시어머니의 차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가 볼 때 저는 어디에도 두기 싫은 못난 며느리였고 동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잘난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서럽게 만들면 안 되는 건데 시어머니는 자기 행동에 제가 상처받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시어머니가 동서와 백화점에 가기로 했다면서 웬일로 저를 챙겨 불러냈었습니다. 평일 동안 늦게까지 일에 피곤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오랜만에 시어머니가 저를 챙겨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으로 백화점으로 달려갔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와 쇼핑을 하며 물건을 들 짐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꾼으로 저를 이용할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주었다는 사실에 기뻐 바보같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어머니, 지금 이 짐을 저 혼자 다 들란 말씀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이것들 전부 둘째가 나 준다고 제 돈으로 산 건데 아무것도 못 사준 네가 짐이라도 들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이 무거운 걸 지금 대기업 다니는 우리 귀한 둘째 보고 들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야 작은 구멍가게에서 일해서 뭘 모르겠지만 대기업 다니는 게 어디 보통 일인 줄 알아? 평일 내내 일하느냐고 얼마나 피곤했겠어. 구멍가게에서 일하는 너랑은 다르단 말이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형님 힘드시면 제가 들게요. 저도 몇 개는 도와서 들어드릴 수 있어요. 둘째야! 그럴 필요 없다. 첫째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옷 한 벌 해줄 테니까 둘째 너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봐라. 나도 받기만 할 순 없잖니. 이 시어미도 우리 예쁜 둘째 옷 선물 한번 해보자. 어머니 정말요? 우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잘 입을게요. 두 사람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서로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아무리 사람 마음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서운했던 것도 사실인지라 그날 시어머니가 잘 들어갔는지 안부 전화드리며 그간 섭섭했던 마음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죠. 예전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제가 마음을 털어놓는다면 시어머니도 잘 들어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네가 섭섭할 게 뭐가 있니? 그 나이 먹고 어린 동서나 질투하고 너는 창피하지도 않니? 나도 시어머니로서 너한테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둘째 조금 챙겨줬다고 그걸 코세 못 참아서 이래라 저래라 아주 상전이 따로 없구나. 오늘도 쇼핑하면서 짐 좀 들게 했다고. 기분 나쁘 티내면서 주둥이 삐죽 나와서는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아니? 네가 내 며느리라는 게 많이 부끄러웠다. 어린 둘째도 너처럼 옹졸하지는 않아.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세요? 어머니께서 막내 동서 예뻐하는 거 저도 알고 있고, 어머니한테 저 예뻐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적어도 동서랑 있을 때는 저랑 동서랑 비교하면서 저 무시하시는 말씀만 하지 말아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저 어머니 아들 아내고 동서랑 똑같은 어머니 며느리예요. 하지만 정작 제가 시어머니에게 충격받은 것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고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막말로 너 지금 잘 사는 거 다 우리 아들 덕분 아니니? 우리 아들 벌어온 돈으로 호요식하는 거 아니냐고. 나는 네가 그동안 정말로 좋은 며느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대기업 다니는 둘째 며느리로 들이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구나. 둘째 아가는 첫인사부터 나 준다고 이것저것 사와서 해다 바치는데 넌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니? 어차피 나한테 보내는 생활비도 우리 아들 월급에서 나오는 것일 테고 네가 나 가끔 주는 용돈이나 선물들 그거 네 월급으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 작은 구멍가게에서 일하는 주제에 네 월급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거 전부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니야? 아니면 설마 너 지금 나한테 집 해준 거 그것 때문에 생색내는 거냐? 막말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사준 거지. 네 돈으로 사준 것도 아니잖니. 대기업 다니는 잘 나가는 우리 아들 덕에 편히 사는 주제에 어디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둘째랑 차별한다고 투덜거리기나 하고 지 시어미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참으로 뻔뻔스럽기는. 어머니,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그래, 다 했다. 어쩔래? 어머니 결국 지금까지 동서랑 저 차별하신 거 동서가 단순히 대기업 다녀서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동서가 저보다 돈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어머니께 저보다 더 많이 선물 드리고 용돈 드리는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차별하신 거였네요? 결국 돈 때문에 그러신 거였어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고. 당연한 거 아니니?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영진이도 대기업 다니는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며느리랑 결혼하라고 하는 건데. 이래서 사람들이 대기업 하는 건데 맹추같이 나만 몰랐네. 시어머니가 동서와 저를 차별했던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닌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동서가 저보다 더 많은 선물과 용돈을 드린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동안 힘들 때 어떻게든 어머니를 정성으로 보살피고 챙겨드리려 노력했던 저의 수고가 전부 물거품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토록 믿고 따르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랬다는 생각에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죠. 결국 저는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는지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에 대해 시어머니께 전부 털어놓자고 말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당신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동안 당신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래? 엄마가 지금 누구 때문에 그 집에서 편히 사시는 건데.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전부 말씀드리자. 사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남편 돈으로 산 집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남편 돈으로 집을 사며 명의만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만 그 집은 사실 제가 번 돈으로 산 제 집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대기업에 다녀 남들보다 돈을 잘 버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집까지 사줄 만큼의 능력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홀로 전셋집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걱정되어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해 직접 사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께 말 못하고 숨겨왔던 비밀이었지만 돈 버는 능력으로 따진다면 저는 막내 동서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아주 대단한 능력자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단순히 그냥 디저트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디저트 가게는 제가 사장으로 있는 바로 제 가게였던 것입니다. 가게를 시작한 것은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를 위해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잠시 쉬던 시기였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저도 다시 회사를 알아봐 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왔던 것이죠. 남편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지만 이미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출금도 남아 있었고 빨리 돈을 갚고 자리를 잡으려면 같이 일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던 저는 쉽게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먼저 저에게 제의를 해왔던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망해도 좋으니 제가 해보고 싶던 일에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작은 디저트 가게를 차리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베이킹에 관심이 많아 이미 젊은 시절 틈틈이 공부해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따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파트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덜컥 가게를 크게 차리는 것도 그렇고, 저는 저희 집 근처 과자를 구워 판매만 할 수 있는 임대료가 싼 작은 가게를 얻어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지도 못하게 가게를 연지 몇 개월 만에 크게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SNS에 상품 정보와 사진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핸드메이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숍에 저희 가게를 입점시키면서 입소문이나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물론 처음에 여러 실수도 많았지만 그때는 뚱카롱이라고 막 구운 과자에 대한 인기가 선풍적으로 불 때라 그 흐름을 타고 무사히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입점했던 핸드메이드 온라인 숍에서 나와 따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고, 가게를 넓은 곳으로 이전해 오프라인 매장도 크게 운영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대 흐름에 맞춰 휘낭시에 마들렌, 스콘 등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내놓으며 나름 돈을 긁어 모으며 제법 많은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전부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뒤에서 저를 응원해준 남편 덕분에 이룰 수 있는 성공이기도 했죠. 사업 초반부터 일하고 집에 퇴근할 때면 그이도 직장 업무에 야근에 퇴근하면 힘들 텐데도 밤에는 아이의 육아를 거의 도맡아서 해주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동안 저 혼자 아이를 키우느냐 힘들었을 테니 이번엔 자기 차례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시어머니께서 걱정을 할 수도 있으니 비밀로 하자는 남편의 이야기 때문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가 단순히 디저트 만드는 가게에 일을 나가는 것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제가 성공해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보태드리며 여러 가지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 때는 사실 기회를 봐 모든 사실을 말씀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해준 것으로 알고 좋아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차마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들 둘을 혼자 키우시면서 고생하셨을 시어머니인데 그런 아들 덕에 호강한다는 생각에 기뻐하신다는 시어머니를 보며 그 마음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괜스레 며느리가 제 아들보다 잘 나간다는 생각에 시어머니가 저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도 주눅들게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도 내 부모라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해주었다고 여기든 무슨 상관이냐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남편의 헌신 덕분이었으니 남편이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했죠. 그렇게 남편이 시어머니께 사드리는 척 제가 번 돈으로
시어머니께 아파트도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편도 속상한지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누가 해드렸는지 이제는 밝히자는 입장이었고, 저도 갑작스레 돌변한 시어머니를 보면서 모든 사실을 알려드릴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저도 시어머니께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모든 걸 밝히고 시어머니의 처지를 제대로 알려드릴 생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의 생일로 가족들이 전부 모인 자리였습니다. 다 같이 밖에서 식사를 마치고 동서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과일을 깎으며 차를 준비할 때였죠.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가게에 급한 일로 직원에게 연락이 와 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직원과 전화를 끊고 주방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그만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가 저를 흉보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애가 저렇게 무식해서 내 말귀 하나 제대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뭐만 하면 네? 네? 어머니 뭐라고요? 하면서 몇 번이나 다시 묻기는 하고 행동도 굼뜨고 둔하지 눈치 없지. 저거 아니었으면 우리 영진이 지금보다 더 잘 됐을 텐데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 우리 둘째 같은 똑 부러지는 착한 며느리를 첫째 며느리로 뒀어야 했는데 그때 괜히 결혼을 허락해서는 아유 답답해. 이제는 숨 쉬는 것만 봐도 아주 꼴보기가 싫구나. 그래도 어머니가 참으셔야지 어쩌겠어요. 제가 봐도 형님 눈치도 없고 행동도 둔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어떨 때 너무 싼티 나서 같이 대화하기도 싫다니까요. 역시 그렇지. 네가 봐도 싼티 나지? 내가 봐도 무식한 게 아주 가끔은 아주 상종하기도 싫다니까. 지금 두 사람 뭐 하시는 거예요? 저 흉본 거예요? 자리에 없는 줄 알았던 제가 나타나자 시어머니와 동서는 잠시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더는 저한테 아쉬운 것이 없다는 듯이요. 그래, 아니 흉 좀 봤다. 뭐 잘못이니? 임금님 없는 곳에서 임금님 욕도 한다는데 못할 게 뭐 있냐? 그리고 네가 제대로 맏며느리 노릇했으면 내가 널 욕했겠니? 제가 어머니께 또 못한 건 뭐가 있는데요? 제가 죄가 있다면 어머니께 정말 최선을 다해 해드린 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요즘 세상에 저 같은 며느리가 또 있는 줄 아세요? 어머니는 어른이나 되셨으면서 어린 동서 앞에서 저 흉보시는 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창피하기는 뭐가 창피하다는 거냐? 그리고 막말로 네가 맏며느리면 뭐하니? 진짜 맏며느리 노릇은 우리 둘째가 다 하고 있는데.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 말다. 어머님 말씀 똑똑히 알았어요. 나중에 그 말씀 후회나 하지 마세요. 후회는 무슨 얼어 죽을 후회. 웃기지나 말아라. 그리고 동서, 어른이 잘못하는 것 같으면 옆에서 말리지는 못할 망정 어머니랑 같이 내 흉보는 거 무슨 경우야? 동서는 동서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어? 왜 여기서 우리 부모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실 말한 게 어떻게 욕하는 게 되는 거죠? 사실을 욕이라고 형님이 느끼신다면 형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시어머니가 예뻐하자 시어머니 뒤에 숨어 저를 함부로 대하는 기세등등한 동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남 욕하려고 없는 흉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이니? 사실이랑 만들어낸 말도 구분 못하는 동서야말로 아주 싼티나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 더 늦기 전에 병원에 가봐. 동서 정신 상태가 진심으로 걱정되니까. 뭐라고요? 그리고 동서 내가 경고하는데 나중에 후회할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지금은 내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행동들 전부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요. 저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사실 시동생은 동서와 결혼하면서 서로 처지에 맞추어 반반 돈을 모아 집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체면을 생각해 남편과 상의 후 제가 도와주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며 시동생은 집 3분의 2를 하게 된 상황이었죠. 언제나 저를 형수님으로 깍듯이 대하는 시동생 때문에 참고 있지만 저를 함부로 대해서 손해보게 될 쪽은 다름 아닌 동서였던 것입니다. 치사하지만 화가 난 상황에서 저는 당장이라도 시동생에게 도와준 돈을 당장 뱉어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시어머니와 동서 모두 거기서 멈추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두 사람의 만행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가게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둘째 나와서 청소 도와주고 있는데 너도 지금 와서 일 좀 도와라. 저 지금 뻔히 가게에서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선에 와서 일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 보고도 스스로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너 그 일로 몇 푼이나 번다고 그러니? 꼭두 새벽부터 나가 일해서 쥐꼬리만 월급이다 받으면서 오늘은 쉰다고 말하고 잔말 말고 당장 오거라. 이건 명령이다. 너 안 오면 우리 둘째가 고생할 텐데 지금 너 때문에 우리 둘째 보고 고생하라는 소리니? 고생을 하든 말든 그건 동서 일이니 동서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고요. 저는 못 가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발 어머니 정도껏 좀 하세요. 이만 끊어요. 뭐라고? 얘는 시어미가 막 야야! 거기에 더 당황했던 것은 시어머니 통화로 화를 삼키는 와중에 동서가 눈치 없이 제게 문자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아예 저를 아랫사람 취급하면서요. 형님, 오실 때 어머니가 락스 떨어졌다고 락소도 좀 사오래요. 어머니 화 많이 나셨으니 더 늦기 전에 빨리 오세요. 저는 더 이상 동서를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기강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동서를 따로 만나 불러내기로 했는데 시동생네나 저희 집도 그렇고 마땅한 장소가 없어 동서네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러나 제대로 상황이 파악이 될 리 없던 개념 없는 동서의 행동은 막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서,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동서 인성 보면 동서 같은 인간한테 어른 대접 받을 가치가 있나 싶어서 내가 많이 참아주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서로 지킬 건 지키자고. 최소한 서로에 대한 예의는 지키란 소리야. 지금 동서 나이가 몇 살인데 시어머니 힘 믿고 뒤에 숨어서 어린아이처럼 까불기나 하고. 그러는 형님이야말로 어른으로서 한 게 뭐가 있는데요. 나보다 시어머니한테 용돈이랑 선물도 많이 못하는 주제. 어차피 우리 남편 형한테 빌부터 살고 있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저한테 큰소리세요? 저는 최소한 우리 그이랑 동등하게 벌어먹고 살아요. 능력 없는 형님이랑은 다르다고요. 본인 주제나 좀 아세요. 빌부터 살긴 누가 빌부터 살아? 지금 누가 누구한테 빌부터 살고 있는데 큰 소리야? 그러는 동서야말로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뭐 모르나 보네. 동서도 알지? 서방님이랑 동서 살고 있는 집 우리 도움으로 산 거. 지금 서방님한테 말해서 그 돈 당장 뱉어내라고 할까? 뭐라고요? 이 아줌마가 진짜 자기 돈으로 도와준 것도 아니면서 그거 다 시아주버니 돈으로 도와준 거잖아. 네가 뭔데 뱉어라 말아야.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노리고 그러는 거지? 어머니가 나만 예뻐하니까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집 우리 줄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그러는 거잖아. 아줌마가 아무리 난리 쳐봐. 어머니가 그 집을 아줌마한테 주나. 그 아파트 어머니가 우리 준다고 했거든? 동서의 말에 저는 폭소하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그토록 잘한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동서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를 노리고 시어머니께 지극정성으로 잘해드렸던 것입니다. 경쟁자라고 생각한 저를 물리치기 위해 저를 미워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때는 이때다 싶어 더욱 부추겨 저의 험담을 늘어놓았던 것이고요. 아우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동서
평생 어머니 옆에서 붙어서 백날 노력해봐. 그 집에 동석거가 될 수가 있나? 진짜 웃겨 죽겠네. 아,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한테 잘했던 거였어? 그런데 이걸 어쩌나? 어차피 그 아파트 내 건데. 영원히 동서 아파트 될 일 없다고. 나야말로 어이가 없네. 아줌마, 역시 그래서 날 괴롭혔던 거구나. 정말로 어머니 아파트 노리고 그런 거였어? 오늘 일 전부 내가 어머니한테 이를 거야. 어디 한번 일러봐.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러면 네가 어머니한테 잘한 것도 아파트 노리고 그런 거 들통날 텐데 정말 괜찮겠어?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말로는 안 되겠는지 악에 바친 동서가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베이킹한 실력으로 체력과 팔림을 키워온 저한테 동서는 상대가 안 되었죠. 저는 저를 때리려는 동서를 몇 대 쥐어박아주며 팔을 꺾어버렸습니다. 이거 나 당장 놓으라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까불겠습니다. 인성 쓰레기인 제가 함부로 까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놔줄 테니까. 웃기고 있네. 내가 형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까불겠습니다. 인성 쓰레기인 제가 함부로 까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다시는 안 까불게요. 저한테 혼이 나며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손드는 벌까지 받게 된 동서는 훌쩍이며 다시는 저한테 까불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한테 혼이 난 게 무서웠는지 동서는 기가 죽어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후 저한테 문자나 연락을 할 때도 아주 깍듯해졌고요. 하지만 저는 동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인성 쓰레기였던 동서가 그렇게 쉽게 변할 리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기회를 봐 몇 번 더 혼을 내줄 작정이었죠. 그리고 이젠 시어머니 일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퇴근하고 시댁으로 오라며 저를 저녁에 부르더라고요. 둘째랑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울먹이면서 못 나가겠다고 하더구나. 네가 둘째 만나서 때렸다며? 그것도 내가 둘째만 예뻐하는 것 같으니까 질투나서. 너는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린 동서를 질투나 해서 무식하게 때리기나 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어머니, 동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먼저 저를 때리려고 한 것도 동서고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만나자고 하려고 했어요. 됐고, 너 그딴 식이면 우리 첫째랑 이혼해라. 대기업 다니는 둘째 며느리 얻고 보니 알겠더라. 능력 있는 며느리 두고 사는 게 능력 없는 며느리 두고 사는 거랑은 아주 천지 차이라는 것을. 우리 영진이 정도면 능력 있고 돈도 아주 잘 벌어오겠다. 이혼해도 시집 온다는 여자들 많을 거니 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다. 우리 아들 위해서도 그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우리 영진이 재혼하면 며느리도 둘째처럼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로 얻을 생각이다. 너처럼 무식하게 아랫사람이나 때리는 거 말고 둘째처럼 잘나고 돈 잘 버는 며느리로.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시댁에 어떻게 했는데요? 그리고 어머니는 하나뿐인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너 같은 며느리보다는 대기업 다니는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계모가 창현이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네가 시댁에 뭐 한 게 있다고 생색이니? 두말하지 않겠다. 우리 영진이랑 이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테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두 사람 갈라서도록 해라. 알겠니? 어머니, 오늘 일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 전부 어머니가 자초하신 거니까 후회하지나 마세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서 갈라서라고 했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까지 직접 연락해 몇 날 며칠을 괴롭히며 저와 헤어지기를 종용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저희 두 부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보지 않고 살기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큰 것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아버지의 제삿날이 찾아왔고 저희 가족들은 원치 않게 전부 모이게 되었죠. 어느 때보다 썰렁한 분위기에서 제사는 치러졌고 혹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저희는 아이를 미리 친정에 맡겨둔 상황이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음식을 정리하는 동안 동서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었지만 저한테 혼난 게 무서웠는지 동서는 군말 없이 설거지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동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저의 머리채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딴 건 네가 해야지. 돈도 못 버는 주제 어디서 형님 노릇이야. 너 그리고 우리 큰애랑 당장 갈라서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어? 내 말 무시하는 거니? 저는 있는 힘껏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어머니 행동을 참아주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니까짓 게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어머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사실 이 아파트 제 돈으로 어머니 사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이게 어디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시어머니는 제가 화가 나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를 팔을 재빠르게 잡은 것은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집사람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안 되니까 되도 않는 헛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니? 네가 힘들게 벌어다 사준 이 집을 지가 사준 거라고 헛소리를 하잖니. 지가 뭔데 나를 이 집에서 나가라 말아야? 엄마, 전부 이 사람 말이 맞아. 이 아파트 집사람이 번 돈으로 엄마 사들인 거였다고. 그동안 집사람이 나 기 살려준다고 엄마한테 내가 사준 거라고 말한 건데 엄마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우리 집사람 무시하며 괴롭혔지? 집사람이 엄마 전셋집 산다고 걱정해서 먼저 이 아파트도 사주자고 했던 거라고. 사실 지금 집사람이 일하고 있는 디저트 가게 전부 이 사람 거야. 집사람이 그거 사장이라고. 처음엔 집사람 사업한다고 하면 엄마 걱정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던 것 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그러니까 첫째가 다닌다던 그 장사 잘 된다는 큰 디저트 가게가 전부 첫째 거라는 거니? 그래서 이 집도 첫째가 사준 거고? 집사람은 엄마한테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지금 이게 뭐야?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가, 그러니까 첫째야.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전부 잘못했다. 어머니 됐고요. 저는 앞으로 어머니 안 보고 살겠습니다. 어머니 저보고 그이랑 이혼하라고 하셨죠? 그런 분 시어머니로 전 못 모시고 사니까 그렇게 아세요. 한 달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그 안에 어머니 짐 전부 빼서 나가주시고요. 물론 제가 사드린 가전이나 가구 전부 놓고 나가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이랑 상의해서 정한 건데 앞으로는 어머니 생활비 보내드리는 일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어머니 잘난 둘째 며느리한테 받아서 생활하세요. 영준아, 네가 첫째 좀 말려봐라.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서 살라고 그러는 거니? 엄마, 엄마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우리가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 엄마 때문에 몇 날을 고민하며 같이 울었는지 몰라. 그런데 아무리 가슴 아파도 우리는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 욕심 채우겠다고 나보고 우리 집사람이랑 이혼하라고? 엄마 욕심 때문에 엄마는 손주까지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려고 했어. 잘 사는 우리 가정까지 깨트리려고 했다고. 미안하지만 나는 엄마보다 우리 집사람이랑 창현이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엄마는 앞으로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둘째 며느리랑 같이 살아봐. 시어머니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동서도 남편의 말에 놀란 것인지 휘둥그레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동서를 향해 몇 마디 해주었습니다. 동서, 동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집도 사실 내가 보내줘서 살 수 있는 집이야. 몰랐지? 우리 그이가 아니라 내가 번 돈, 내 돈으로 동서랑 서방님 사는 아파트 도와준 거라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 후회할 행동은 하지 말라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빌부터 사는 건데? 형님, 제가 그동안 까불고 예의 없게 굴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희 집 살 때 도와주신 돈 제발 뱉어내려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전부 다 잘못했어요. 됐고, 앞으로 동서도 다시는 나랑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너 같은 인간 내 손 아래 사람이라 여기고 싶지 않으니까. 동서가 서방님이랑 같이 사는 동안 두 번 다시 동선에 도와주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싼티 나는 나는 이만 떠나줄 테니까 도와줬던 돈도 차근차근 전부 뱉어내는 게 좋을 거야. 제발요. 제가 전부 잘못했다니까요. 말을 마친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그 옆에서 동서는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며 빌기 바빴고요. 안 돼. 이렇게 절대 못 보낸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전부 잘못했다. 이 집에서 나가면 나보고 어디 가서 살라고. 영진아, 첫째 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잘못했어. 형님, 제가 전부 잘못했다니까요. 저도 어머니께 넘어가 그랬던 거라고요. 저도 피해자예요. 결국 남편이 걸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질질 끌려 나오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신발까지 짝짝이로 신은 채 주차장까지 저희를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떠나는 저희를 붙잡으려 애를 쓰는 시어머니였지만 저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까지 찾아오며 수시로 저희 부부를 만나려 했지만 다시 한번 찾아왔다가는 호적을 봐서 나올 거란 남편의 경고에 더는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와 연을 끊게 된 것이죠. 이후 오갈 데가 없어진 시어머니는 동선에서 한동안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잘해주었던 이유는 시어머니의 아파트를 노리고 그랬던 것인데, 그 아파트가 사실 시어머니 것이 아닌 게 시어머니 행동으로 전부 들통이 나게 되었으니까요. 동서는 그 일로 시어머니를 계속 구박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잘 나가는 형님도 못 알아보고 밉보여서 얻어먹을 수 있는 콩고물도 못 얻어먹게 되었다면서 갚지 않아도 되는 큰돈까지 갚게 생겼다고요. 게다가 동서가 저에게 함부로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동생은 그런 동서가 시어머니까지 구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싸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동서가 시동생을 많이 좋아했는지 끝까지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이혼하면서 당연히 아파트도 팔게 되었고, 서로 아파트를 살 때 본인들이 들인 돈만큼 정확히 나누어 정리했다고 합니다. 시동생은 시어머니와 저희가 연을 끊게 된 것이 자기가 결혼을 잘 못해 동서를 잘못 들여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아파트를 살 때 보태주었던 돈을 저희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동생도 시어머니한테 많이 실망한 탓인지 시어머니와 연을 끊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결국 오갈 곳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는 돌봐준 가족들도 없게 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조금 남은 유산으로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옥탑방에 새를 구해 혼자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사는 입에 풀칠은 해야 하기에 늦은 나이 식당에 들어가 설거지 일을 하게 되었고요.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시어머니의 그릇된 행동이 스스로의 인생까지 망쳐버린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가 자초한 것이죠. 자식들에게까지 큰 상처를 안겨주면서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시어머니께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부부는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시어머니 같은 부모가 되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한테는 아무 조건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준 본받을 수 있는 좋은 부모로 남고 싶으니까요.
세상을 살며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줄 생각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커서 훗날 저희를 떠올릴 때 보고 싶고 그리워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멀리서라도 여러분들 모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